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가산에 들렸다가 지금 덕은직으로 상암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환금성, 과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내놓게 되면 잘 다시 내 돈으로 환산이 금방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부분은 이 환금성 부분은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잘 선택해야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선택해야 내가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을 하고 중간에 임대 사업을 하고 그것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환금성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파트형 공장일 때요, 옛날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거의 대부분 실수요자였습니다. 실수요자. 그랬죠.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다 자기가 입주해서 자기 회사의 사옥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옥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무실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종 자체가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이렇게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제조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게 돼서 분양을 받은 기업체들이 뭐 10년 이상씩 거의 사업이 유지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입주를 하고 있었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예전 아파트형 공장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때는 진짜로 자기 사업이 늘어나서 조금 더 그 건물을 사고 싶을 때에도, 좀 더 내가 이렇게 사무실을 넓혀야 될 때도 실질적으로 공간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그 건물 부동산에다가 물건 나온 게 있으면 내가 사겠다, 자체 건물에서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 사용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임대투자로 목적으로 산 기업이 이제 임대투자자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환금성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이래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는 기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임대 투자자고 임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물건을 내놓았을 때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택할 때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경매 시장에서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의 금매 수준으로 경매가 거의 낙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매를 받았을 때 더 득이 되는 부분은 대출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 말고는 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이 환금성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동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을 한번 보시죠. 현재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의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막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던 예전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예전 모델들은 그나마도 많은 지역, 이렇게 기업체도 많은 지역이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요가 받쳐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실들도 많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한 건물, 똑같은 스펙의 건물이면 100개 있어야 될
그 호실이 지금은 똑같은 스펙의 건물이라면 거의 한 300개까지 나옵니다. 호실이. 그러면 그만큼 물건도 많이 나오겠죠. 거래되는 것도 또 많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임대 투자자들이 사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실수요자가 기반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투자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임대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는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제 실사용자가 먼저 기반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임대 사용자, 임대 투자자들만 기반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다 임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실제로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곳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곳들이 몇 개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건물들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량이 이렇게 황금성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잘해야만 잘 팔 수 있다. 임대 투자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좋은 물건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황금성 부분에서 탁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야 내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언제든지 임대 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지식산업센터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지식산업센터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14년 동안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지식산업센터만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건물들이 반출을 해보면서 저 건물은 저래서 정말 잘 됐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반출을 해보고요. 최근에 이런 상황과 뒤집어서 저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물량을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지식산업센터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저도 이제 제가 어설프게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요, 저는 맥락이 그래도 항상 같았어요.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황금성도 좋다. 이 맥락도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 보여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로 투자를 하실 때 현명하게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